청소부에서 재벌가 사돈으로. 여러분은 인생이 단 하루 만에 뒤바뀌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저는 53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청소부로 살던 제가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사돈이 될 거라고는요. 그것도 제가 19년간 키워온 외손녀 때문에 말이죠. 청소부 주제에 감히 우리 손자와 엮이려 해. 그들의 차가운 말에 제 자존심은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죠. 단 하나의 비밀, 단 하나의 진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난한 청소부 할머니와 그녀의 손녀가 세상의 편견을 뒤집고 재벌가의 중심에 서게 되는 놀라운 여정입니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인생의 모든 순간이 새롭게 보일 테니까요. 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이젠 알람도 필요 없죠. 53년을 살다 보니 몸이 알아서 깨우는 거랍니다. 조용히 일어나 예린이 방을 들여다봤어요. 우리 손녀는 아직 꿈나라에 있네요. 얼굴에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있어서 살짝 넘겨줬습니다. 17이 된 예린이는 참 예쁘게 자랐어요. 할머니, 아침 준비하느라 고생이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린이가 눈을 뜨고 있었네요. 항상 그렇게 조용히 깨어 있다가 제 마음을 읽는 것처럼 말을 건네죠. 어머, 깼니? 오늘은 일찍 일어났구나. 할머니가 출근하시기 전에 같이 아침 먹으려고요. 이런 마음씨를 가진 아이를 키운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제 딸 은주는 그 생각은 접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을 먹이고 집을 나서는 길, 예린이가 학교 가방을 메고 저를 따라 나왔어요. 할머니,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저도 방과 후 알바 끝나면 바로 집에 올게요. 저는 미소 지으며 그 예쁜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린이는 공부도 잘하고 성실해서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다고 해요. 제가 학벌도 없고 돈도 없지만 이 아이는 달라요. 분명 큰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강남의 대기업 회장 자택으로 향했어요. 5년째 이곳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돈이 적진 않아요. 이 집 식구들은 까다롭지만 일만 잘하면 대우해주는 편이죠. 김 여사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김 집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이 집에서 의지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그저 청소부로만 봅니다만 김 집사는 항상 존중해 주시죠. 오전 내내 2층 서재를 청소하고 옥상 정원도 손봤어요.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네요. 가끔은 이런 꽃 한 송이라도 예린이에게 가져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럴 수는 없죠. 회장님이 알면 크게 혼날 테니까요. 점심시간, 저는 직원 식당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들려온 요란한 소리. 회장님 손자라는 젊은 남자가 친구들과 떠들며 들어왔어요. 이정우라고 했던가. 얼굴만 봤지 실제로 마주친 적은 없습니다. 오후에는 1층 응접실을 청소하는데 갑자기 예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죄송한데 학교 앞에서 교과서를 잃어버렸어요. 내일 시험인데. 걱정 마, 할머니가 퇴근하고 서점에 들러서 사갈게. 전화를 끊자마자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정후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허리를 숙였죠. 아, 죄송합니다. 청소 중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잠시 뭐 좀 찾으러 왔어요. 이정우는 생각보다 친절했어요. 시선을 피하며 청소도구를 챙기는데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저 집 앞이에요. 일찍 와서 기다릴게요. 예린이었죠. 나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이정우가 저를 쳐다보더니 얼핏 웃음을 짓습니다. 손녀분이신가 봐요?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네. 제가 키운 손녀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예린이와 함께 교과서를 사러 서점에 갔어요. 그런데 서점 앞에서 누굴 마주쳤는지 아세요? 이정후였죠. 우연이라기엔 너무 이상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이정후가 제게 인사하더니 예린이를 흘깃 바라봤습니다. 예린이도 그를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왜인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만남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그날 밤 예린이가 잠든 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19년 전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죠. 은주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때의 사진이에요. 그 시절엔 저도 젊었고 은주는 밝은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엄마, 임신했어요. 은주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날 저는 밤새 울었어요. 딸의 미래가 걱정됐거든요. 그래도 아이는 축복이라 생각했습니다. 은주는 달랐지만요. 낳고 나면 입양 보낼 거예요. 대학도 가야 하고 제 인생도 있잖아요. 딸의 냉정한 말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었죠. 은주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게 제 역할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예린이가 태어난 날 병원 복도에서 혼자 기다렸습니다. 은주는 아이를 보지도 않겠다고 했어요. 간호사가 작은 아기를 안고 나왔을 때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세요? 아이가 건강해요. 축하드려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고. 은주에겐 말도 없이 입양 절차를 막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에게 전화했죠. 은주야, 내가 원치 않으면 내가 키울게. 하지만 입양은 안 돼.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 알았어요. 하지만 전 그 아이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원하시면 키우세요. 저는 이제 새 출발할 겁니다. 그렇게 은주는 예린이를 저에게 맡기고 서울로 떠났어요. 대학에 진학했다는 소식만 가끔 들려왔죠. 예린이에겐 엄마는 멀리 공부하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질문이 많아질 때마다 적당히 둘러댔어요. 죄책감이 들었지만 진실은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았거든요. 세월이 흘러 예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은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재벌가 이혼남이랑요. 놀라웠지만 축하해줬어요. 한 가지 조건을 걸었죠. 예린이한테는 가끔 연락이라도 해라. 은주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요. 제 새 남편은 제가 아이가 있다는 걸 몰라요. 알면 결혼 못해요. 가슴이 아팠지만 딸의 선택을 또 한 번 존중해줬습니다. 그날 이후 은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을 보내며 자랑했죠. 하지만 예린이 얘기만 나오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늘 아침 서점에서 예린이와 이정우가 만난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운명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왜 불안한 걸까요? 저녁 식사 시간 예린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오늘 그 오빠는 누구였어요? 할머니 회사 사람인가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회장님 댁 손자란다. 우리랑은 다른 세계 사람이야. 그런데 참 친절하던데요. 저한테 내일 학교 앞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제가 수학을 어려워한다니까 도와주겠대요. 순간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솟구쳤어요. 이 만남이 예린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더 큰 이유는 은주가 걱정됐죠. 만약 은주가 예린이와 이정우의 만남을 알게 된다면, 아니,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오늘 밤엔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예린이와 우리의 작은 행복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린이와 이정우가 만나는 날이 늘어났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수학 공부로 시작했지만 이젠 거의 매일 만난다고 하네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론 예린이가 밝아져서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불안했죠. 할머니, 오늘 정우 오빠가 대학 캠퍼스 구경시켜준대요. 제가 진학하고 싶은 학과도 소개해준대요. 예린이 눈에서 반짝이는 빛을 보며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재벌가 손자와 파출부 손녀.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조합이죠. 그날 회장님 댁에서 청소하는데 김 집사가 저를 부르셨어요. 김 여사,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김 집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혹시 손녀분 있으시죠? 고등학생이라고 들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만 왜 그러시죠? 젊은 도련님이 요즘 여학생과 자주 만나는데 혹시 댁의 손녀가 아닌지 해서요. 조심하셔야 해요. 이 집안은 현재 도련님 결혼 상대를 물색 중이거든요. 재벌가 따님과요. 그날 저녁 밥상에 앉은 예린이에게 물었어요. 정우, 그 사람이랑 만나는 거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니? 예린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정우 오빠가 좋아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에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예린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었죠.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갈 거예요. 정우 오빠도 응원해준대요. 그 순수한 마음을 어떻게 말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현실을 알려주는 게 제 의무였습니다. 예린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과는 달라. 그 집안은 신분을 중요시해. 아무리 좋아해도 결국엔 말을 못 맞췄어요. 예린이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거든요. 할머니도 저한테 실망하신 거예요? 제가 꿈을 가져도 안 되나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평생 예린이를 위해 살았는데 지금은 제가 그 아이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으면 해서. 하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할머니는 지지할게. 며칠 후 회장님 댁 정원에서 청소하는데 이정우가 다가왔어요. 아주머니,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린이 할머니시죠? 제가 진심으로 예린이를 좋아합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이정우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죠. 도련님, 그 마음 고맙습니다만 집안에서 허락하실까요? 이정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합니다. 할아버지를 설득할 자신 있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김 집사였어요.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나 봅니다. 김 집사의 표정이 심각했죠. 같은 날 저녁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지숙 씨, 저예요. 김 집사. 우리 꼭 만나야겠어요. 예린이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글을 읽는 순간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감이 왔으니까요. 우리 가족의 비밀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와의 만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그녀는 저에게 폭탄 같은 사실을 알려줬어요. 지숙 씨, 우리 회장님 댁에 서은주 여사라고 계세요. 젊은 도련님 아버지의 재혼녀인데 혹시 아세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네, 서은주라고요? 맞아요. 제가 우연히 예린이 사진을 봤는데 서은주 여사와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의심이 들었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은주가 재벌가 이혼남과 결혼했다는 건 알았지만 하필 이 집안이라니요. 게다가 은주는 정우의 아버지와 재혼했다니. 예린이와 정우는 의붓남매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김 집사님, 제발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예린이가 상처받을 거예요. 김 집사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오래 감출 수는 없을 거예요. 서은주 여사가 이미 눈치챈 것 같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예린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예린아, 무슨 일이야? 방문을 열자 예린이가 쏘아붙였습니다. 할머니, 왜 말 안 해줬어요? 왜 제 엄만 죽었다고 했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알게 된 거지? 오늘 정우 오빠 집에서 그분을 봤어요. 제가 누군지 알아보는 순간 얼굴이 하얘지더니 쓰러지셨어요. 그분이 제 엄마인가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어요. 미안해, 예린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내 엄마는 내가 태어났을 때 널 키울 형편이 안 됐어. 그래서 내가 키웠던 거야. 예린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왜 저를 찾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분께 부끄러운 존재인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린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절대 아니야. 내 엄마는 복잡한 상황에 있어. 하지만 널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 거짓말이었죠. 은주는 예린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잔인한 진실을 어떻게 말해줄 수 있겠어요? 할머니, 저 정우 오빠랑 헤어져야겠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예린이의 말에 놀랐습니다. 벌써 그런 사실까지 알게 된 거군요. 예린아, 그건 알아요, 할머니. 정우 오빠 아버지와 제 엄마가 결혼했다는 거. 김 집사님이 모든 걸 설명해 주셨어요. 다음 날 아침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은주가 서 있었어요. 19년 만에 찾아온 딸이었죠. 하지만 그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내 앞에 나타나다니. 은주야,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내가 그 집안으로 시집간 줄을. 은주는 거실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예린이는 어디 있어요? 전 앞으로도 그 아이를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 정우와도 만나지 못하게 해요. 그때 방문이 열리고 예린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19년 만에 마주 선 순간이었죠. 둘 다 말을 잃은 채 서로를 바라봤어요. 예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맞으세요? 은주의 눈에 잠시 동요가 스쳤지만 곧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난 내 엄마가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 말에 예린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참지 못하고 외쳤어요. 은주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낳은 아이인데. 그 순간 예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이제 알았어요. 제 진짜 엄마는 할머니라는 걸. 은주가 떠난 후 예린이는 묘하게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마음이 아팠어요. 딸이 외손녀를 그토록 냉정하게 대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할머니, 전 괜찮아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린이의 강인함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어요. 그날 저녁 이정우가 우리 집을 찾아왔죠. 예린아, 우리 그냥 만나자. 의붓남매라고 해도 우린 피가 섞이지 않았잖아. 예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오빠. 우리 가족이잖아요. 게다가 엄마. 서은주 여사님이 극구 반대하세요. 이정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내일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어. 할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릴 거야. 김 여사님도 같이 와주세요. 다음 날 떨리는 마음으로 회장님 저택을 찾았습니다. 청소부로 오가던 곳을 이제는 손님으로 방문한다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거실에는 이미 모든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박 여사, 은주, 그리고 이정우의 아버지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냐? 급하게 모이라더니. 회장님의 목소리는 엄했습니다. 이정우가 용기 있게 앞으로 나섰어요. 할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린이에요. 방안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박 여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예린이를 쏘아봤습니다. 말도 안 돼. 저런 출신의 아이와 어떻게 결혼을. 박 여사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예린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아이가 어떤 출신이라는 겁니까? 예린이는 성실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은주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만해요. 그 아이는 청소부의 외손녀잖아요. 어떻게 우리 가문에. 제 인내심에 한계가 왔습니다. 53년 삶에서 처음으로 폭발했어요. 은주야, 그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야. 내가 버린 아이를 내가 키웠어. 그런데 지금 출신을 운우네. 방안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회장님이 놀란 눈으로 은주를 바라봤어요. 서은주,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아이가 있었다고.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정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냥 오해예요. 그때 박 여사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오해?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미혼모였다는 걸,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버리라고 종용했다는 것도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린이가 태어났을 때 은주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박 여사였다니요. 회장님이 분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청소부가 우리 손자 며느리라니. 말도 안 돼.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평생 남 앞에서 고개 숙이며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회장님, 제가 청소부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키운 이 아이는 어느 누구보다 훌륭합니다. 학교에서 1등하고 남 돕는 걸 좋아하고 책임감 강한 아이죠. 청소부의 외손녀라서 집이 가난해서 사람 됨됨이까지 떨어지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예린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회장님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이정우가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예린이를 사랑합니다. 그녀의 출신이 아니라 인격을 보고 사랑하게 됐어요. 허락해 주세요.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그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이 순간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복잡해 보였어요. 김 집사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김 집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회장님,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집사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9년 전 은주가 미혼모였던 시절 이야기부터 박 여사가 아이를 포기하라고 종용했던 일까지 모두 밝혀졌어요. 저는 그때 박 여사님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서은주 씨가 어느 날 찾아와 도움을 청했죠. 그때 박 여사님이 돈을 주시며 아이를 지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서은주 씨는 이미 임신 6개월이었고 김 집사의 말에 회장님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박 여사는 마치 얼음처럼 굳어 있었어요. 은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울고 있었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나? 회장님의 질문에 김 집사가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여사님이 비밀로 하라고 하셔서. 이정우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아이가 있었다고. 결혼할 때 왜 말하지 않았지?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딸이 너무 불쌍해 보였지만 동시에 예린이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어요. 회장님, 제 딸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죄는 아니에요. 예린이는 19년 동안 저와 함께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청소부의 손녀로 살면서도 늘 꿋꿋했어요. 제 말에 회장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뭔가 변화가 느껴졌어요. 그 아이. 어떤 아이인가? 이정우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예린이는 학교에서 항상 1등이에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원봉사를 하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멘토링도 해요. 정직하고 현명하죠. 제가 첫눈에 반한 건 그런 그녀의 인격이었어요. 회장님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김 여사, 아이를 이리 데려오게. 예린이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회장님 앞에 섰어요. 회장님은 노안 때문인지 예린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우리 가문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 그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예린이가 회장님과 닮았다니요. 김 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예린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방안이 다시 정적에 빠졌어요. 은주가 창백해진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린이의 아버지는 회장님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폭탄 같은 고백이었어요. 회장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 그 교통사고로 죽은. 네. 저희는 대학에서 만났어요.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리기도 전에 그분이 사고로. 박 여사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손녀인 줄 몰랐어요. 그저 집안 망신시키는 사생아라고만 생각했죠. 이정우가 충격에 빠져 물었습니다. 그럼 예린이는 내 사촌이었던 거야? 회장님이 천천히 일어나 예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제 보니 내가 내 막내 아들을 닮았구나. 피는 못 속이는 법이야. 예린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감정이 복잡했어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였죠. 회장님이 이정우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아이와 너는 사촌 관계다. 결혼은 불가능하다. 그 순간 이정우와 예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회장님의 말에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예린이와 이정우는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봤어요. 저는 손녀를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김 집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김 집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류상 예린이의 아버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혈연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죠. 방 안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정우가 희망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저희는 사촌이 아닌 건가요? 적어도 법적으로는. 회장님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분은 긴 시간 생각에 잠기시더니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지만 세상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라면. 박 여사가 갑자기 나섰습니다. 여보, 그럼 안 돼요. 그들은 피가 섞인 사이입니다. 회장님이 손을 들어 박 여사를 제지하셨어요. DNA 검사를 해봐야겠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극적인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DNA 검사 결과 예린이는 회장님의 손녀가 맞았지만 놀랍게도 막내 아들의 딸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은주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김 집사가 조용히 설명했어요. 서은주 씨, 당시 두 분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 다른 남자친구도 있으셨잖아요. 그 말에 은주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19년 전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듯 했어요. 회장님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군. 법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이정우와 예린이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났어요. 회장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내 가족이 아닌 건 아니다. 은주를 통해 인연이 닿은 것은 사실이니까. 그리고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셨어요. 김 여사 아니. 지숙 씨. 당신은 우리 가문의 은인이요. 내 손녀를 이토록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평생 무시당하던 제가 회장님께 존중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회장님이 예린이를 손녀로 공식 인정하셨고 저희에게 강남에 새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린이는 명문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뉴스에도 나왔어요. 청소부 할머니가 키운 재벌가 손녀라는 제목으로요. 저는 더 이상 청소부로 일하지 않습니다. 회장님이 그룹 산하 장학재단의 고문으로 저를 임명하셨어요. 제 경험을 살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됐죠. 은주는 처음엔 불편해했지만 점차 예린이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색하게나마 모녀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정우와 예린이의 약혼식이 열렸어요. 호텔 연회장에는 수많은 재계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예린이를 우리 가문의 보물이라고 소개하셨죠. 저는 오늘 우리 손자 이정우와 예린이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우리 가문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보도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동화가 아니라 예린이의 인격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요. 박 여사는 공식 자리에서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지숙 씨, 당신 같은 분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해 정말 미안해요. 우리 가문에 당신 같은 어른이 계셔서 행운입니다. 예린이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제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어요. 할머니, 우리 꿈 이루었어요. 이제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어요. 저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청소부였던 내가 이제는 재벌가 사돈이 되다니.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삶은 때론 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약혼식으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예린이는 명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손녀가 이토록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다니요. 할머니, 제가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예린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정우와 함께 방문한 그날, 두 사람의 눈빛에서 결의가 느껴졌어요. 회장님과 상의했어요. 저희가 예린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우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소외된 아동들을 위한 교육재단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의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요. 첫 센터는 우리가 살던 옛 동네에 세우고 싶어요, 할머니. 예린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힘들었던 그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아픔이 아닌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어 있었어요. 재단 개소식 날 많은 유명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장님은 직접 축사를 하셨고 언론들은 재벌 3세의 새로운 시도라며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 제 할머니이신 김지숙 여사를 모시고자 합니다. 예린이가 마이크 앞에서 저를 소개했을 때 온 회장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평생 남의 집 청소만 하던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의 할머니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학벌도 돈도 없으셨지만 사랑과 헌신만큼은 누구보다 풍부하셨죠. 이 재단은 할머니의 그 사랑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너무 벅차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생각해보면 참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린이를 처음 안았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재단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예린이와 저는 전국의 소외 지역을 다니며 아이들을 만났어요. 제가 경험한 어려움을 통해 그들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었죠. 회장님도 종종 동행하셨는데 그분이 아이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참 새로웠습니다. 지숙 씨, 당신 덕분에 내가 삶을 다시 보게 됐소. 돈과 권력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해줘서 고맙소. 회장님의 말씀에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저의 작은 선택들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니까요. 은주와의 관계도 많이 나아졌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재단 활동을 함께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죠. 어느 날 은주가 조용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박 여사였습니다. 처음엔 저희를 무시하던 그분이 이제는 재단의 열렬한 후원자가 되었어요. 어느 날 박 여사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지숙 씨,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당신에게서 진정한 품위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미움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으니까요. 오늘은 예린이와 이정우의 결혼식입니다. 화려한 웨딩홀에 앉아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니 19년 전 그 작은 아기를 처음 안았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 제가 내린 선택이 오늘의 행복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예린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게 속삭였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저의 진짜 엄마예요. 그 말에 행복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온몸으로 증명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로또 당첨의 확률을 높여줍니다. 항상 행복하세요.